자, 우리 저번 첫 시간에는 이제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순식을 노력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직 좀 막연하죠? 그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능에서 첫 번째 수업이 들어가는데, 그냥 쭉 보고 또 이제 교재를 선생님 주면 또 그냥 뭐 문제집 풀듯이 그냥 문제를 그냥 쭉 풀고 넘어가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똑같이 공부해도 누구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과를 발휘할 거고, 누구는 뭐 문제를 풀었는데 뭐가 또 못 풀고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수능의 첫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 소재를 정리해야 됩니다. 소재를 깔끔히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이해도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수능이 문제가 어떻게 묻는지, 문제의 출제 방향, 수능 문제의 접근법, 특히 접근법을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겠지만,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야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때까지 풀었던 어떤 문제집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이것을 유형을 딱 잡아서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조금 어려우면 그 유형을 도저히 뭐 어떻게 잡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막 유형 잡기 이런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건 기본 문제 스타일은 유형이 잡히지만 조금 고난으로 올라가면 유형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이 접근법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고, 그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를 우리 건데, 이 접근법은 4개에 맞춰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4개 맞춰서. 요거는 기억해야 돼. 평가 방법을 4가지 영역으로 한다는데 뭐가 있었죠? 1번 계산, 복잡한 계산 아니면 기본 계산? 기본 계산. 따라서 선생님 교재에서는 기본 계산은 거의 삭제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간 아깝잖아? 뺍니다. 두 번째, 이해 문제. 이해 문제를 또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계속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 단원에서 문제마다 선생님이 이해도 여러 가지로 좀 분리시켜 선생님이 그때 매뉴얼을 잠깐 봤는데, 그걸 골고루 다 출제하는 게 아니고, 이 단원에서는 주로 기출이 어떤 쪽으로 출제하는지, 이해 문제도, 그래서 내용의 이해를 주로 묻는지, 기호의 이해를 주로 묻는지, 이런 경향을 빨리빨리 파악하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맞춰서 이 단원에서 주로 어떻게 출제한다는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빨리 파악하고 빨리 대처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추론도 마찬가지야. 추론 되게 막연한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발견적 추론, 나열하기, 세보기, 관찰하기, 그 다음에 연합적 추론, 주어진 조건을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접근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단원에서 어떻게 출제할지 빨리 봐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해결. 문제 해결도 굉장히 막막하잖아. 그잖아? 다른 수학법에 복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다음 실생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생활 문제 저번에 도형 문제를 주로 출제한다고 그러는데, 도형 문제를 주로 어디서 출제하는지를 빨리 캐치하면 시험장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먼저 첫 번째, 다시 한번 소재 정리, 교과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흐름은, 전체 틀을 갖다 딱 선생님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게끔 설명할 거고, 때로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탐구가 조금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쪽과 연관해서 항상 정리하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단원은 목차를 오늘 안 줬는데, 목차는 잠깐 이 전체 지수고 함수 단원인데 뭐뭐 할 건지를 잠깐 개괄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교과 내용이 뭐뭐 있나요?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일반적인 지수. 지수 A의 n제곱 로그 A의 x제곱. 따라서 여기는 기호의 이해와 함께 여기 가까이 성질 나오죠? 성질을 이해를 주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잘 정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하기 전에 뭐도 또 나오죠? 거듭 제곱근 나오죠? 거듭 제곱근.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쓰는 소재니까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지수, 로그, 함수가 나옵니다.
함수인데 지수록으로 표현되는 함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교과 과정에서는 지수록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모든 함수를 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수활에서 대상으로 하는 함수 교과 내용이 뭔지 싹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 모양 자체를. 오케이? 대상을 싹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 정확히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니까.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함수가 나오니까 함수는 어때요? 문제에 물어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따라서 이쪽 문제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부터 해가지고 그래프 이해를 묻기도 하고 그 다음 대응관계 추론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계산하는 문제야 이거? 미지수 계산하는 거죠? 그죠? 지수꼴로 돼 있는 로그꼴로 돼 있는 방정식, 부등식에서 미지수 해결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뭘 정리하냐면 해법이 독특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대상을 정확히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법도 정확히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방정식, 부등식이니까 일반적인 방정식, 부등식의 문제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근 조건의 문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방정식, 부등식 풀기 어려울 때 뭘 이용하죠 또? 함수 그래프 이용하죠? 등등의 문제라든가 많이 튀어나오고요. 특히 이쪽은 도형 문제가 문제 해결 능력으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게 여기입니다. 따라서 기본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도형 문제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 세 개의 단원을 정리할 겁니다. 자, 맨 앞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3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교재 3페이지인데 사실 올해는 여기 싹 다 교재 작업을 새로 한다고 했죠? 예전에는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올해는 교재 작업 새로 해서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괜찮은지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로 구조에서 뭘로 바꿔놨어요? 가로로 좀 바꿔놨어요. 가로로. 올해는 좀 하면서 좀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가로 바꿨습니다. 가로가 어떤가? 그래서 나중에 이쪽을 제공할 건데 이쪽을 제공 처리할 건데 어떤지 의견에서 세로가 좋습니다 하면 다시 원상 복귀할 거고요. 다음 삼각함수부터 얘기는 해도요. 선생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가로로 한번 시도 한번 해보고 자, 그죠? n제곱거든요. 지금 교과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은 교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교과서 필수 예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교과서 필수 예제를 확실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보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대부분 수업 때 많이 지금 정리를 할 겁니다. 필수 예제들을. 오케이? 필수 예제 정리할 거고 그 필수 예제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교과서 말고 어디가 잘 정리되어 있냐면 수능 특강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을 한 본 사람 알겠지? 뭐 있냐? 보면 각 단원별로 기본 예제, 유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기본 예제하고 필수 유제가 이 교과서 필수 예제를 변형시킨 문제예요. 그래서 EBS를 그 앞에 거, 그러니까 뒤에 있는 레벨 1, 2, 3 푸시라고 쓰면 그 앞에 예제만 쭉 풀어도 기본 교과서 예제들이 딱 정리됩니다. 전부 다. 뭔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면. 그렇죠? 자, n제곱권 내용을 잠깐 정리합시다. 자, 시작은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를 잠깐 비교를 해야 된다. 특히 여기는 용어 정리가, 용어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용어와 함께 기호의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소재를 잡아서 합시다. n제곱근 a하고 a의 n제곱근하고 두 개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기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기호는 뭐가 나오죠? 루트 요 기호가 나오죠? 이거. 그죠? 자, 그럼 퀘스천. 이렇게 기호로 표현되는 것은 n제곱근 a입니까? 아니면 a의 n제곱근입니까? 퀘스천. 쭉. n제곱. 네, 오케이. 요게 n제곱근 a입니다. 요게 n제곱근 a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묻기 때문에 수능에서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깊이 있는 기호? 이게 요 기호, 요 기호.
요 기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기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수능 문제에서 이해 추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호의 이해를 정확히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이 기호는 뭐 때문에 나온 거죠? 기호는 뭐 때문에 나온 거죠? 역계산 때문에 나왔어요. 역계산. 기억도 남겠고 나중에 복수를 하다 보면 복수를 해서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복수를 안 사람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싹 다 기억나든 안 나든 복수를 했든 안 했든 싹 다 정리해야 돼요. 무역계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역계산에 의해 우리가 만들어진 기억입니다. 무역계산 n제곱의 역계산. 근데 이 n제곱의 역계산 때문에 만든 기호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또 기본 개념에도 설명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죠? 예를 들어서 세제곱하고 그 역계산 이쪽으로 하는 거야. 그럼 세제곱을 역계산하는 게 뭔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3을 세제곱하면 27이야. 그죠? 그러면 27을 역계산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이쪽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세제곱은 27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 요것의 기호를 다루고 싶은 게 이 전체 단원의 목적인데 이것을 좀 깊게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금 더 탐구하자. 그래서 A의 n제곱분을 다룬 겁니다. A의 n제곱. 오케이? 그 학생들이 요거는 안 헷갈리는데 요게 많이 헷갈려. 즉 n제곱의 역계산을 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뭔가를 x로 놨을 때 n제곱해서 a가 나오는데 얘가 뭐죠? 얘를 탐구하는 게 바로 a n제곱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실제로 이것을 얘기해봐. n제곱 역계산을 하는 과정이 아니야. n제곱 역계산은 과정인 거잖아. 그죠? 그런데 골치 아프잖아. 뭐 골치 아파? x 값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죠? 우리가 보통 역계산하고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역계산 빼기 이것도 값이 하나야. 곱하기 역계산 나누기 값이 하나야. 역계산하면 뭐가 단순한데 이것의 역계산은 좀 골치 아파. 그래서 그걸 탐구하는 게 A의 n제곱분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고 그때 A의 n제곱분은 뭔가를 n제곱에서 A가 나왔는데 X가 뭐죠? 하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니까 얘 값 자체가 A n제곱분이면 단순하게 X값이 하나가 아닌 거지. 몇 개인가? 이때 X값은 n개가 되죠. 왜? 몇 차 방정식입니까? n차 방정식입니다. n개가 나오는 거예요. n개인데 이 중에서 실수값도 있을 거고 허수값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자 하는 이 기호는 항상 무슨 값만 취급하자는가? 요것만 취급하자는 거죠. 그지? 요것 중에서 얘는 아니고 요 중에서 뭐가 존재한다는가? 요게 존재한다는 거. 요게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교과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죠? 그럼 요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A의 n제곱분인 거고 요거는 A의 n제곱분 중에서 실수인 거야. 그것만 n제곱분 A로 표현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x 쳤는데 허수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n제곱분 A란 값이 나와 안 나와? 이거는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치? 이걸 정확히 잡고 있어야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잘 외우겠지만 따라서 얘 값을 갖다 다 정리하니까 자, A의 n제곱분 중에서 실수값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는가? 먼저 n 값이 짝수일 때, n 값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보니까 각각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홀수일 때 몇 개 나오죠? 한 개 나오죠? 어떻게? 그냥 n제곱분 A로 한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짝수일 때는 누구의 범위에 따라 틀어지는 거야? A의 범위에 따라 틀어지는 거예요. 즉 부호에 따라 틀어지는 거예요. 왜? 짝수면 여기 음수가 나오면 허수가 되잖아. 모조리다. 그래서 실수가 안 나오니까 양수가 돼요. 따라서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음수일 때 이때는 여기서는 뿔만 무조건 A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0이니까 그냥 하나인 거고 여기는 nothing 전부 오로지 호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일단은 2개, 일단 1개, 일단 빵개. 그래서 이 관계는 수능에서 내용의 이해라든가 추론 문제, 추론도 역시 이해가 기반이 돼야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풀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푼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좀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제 교과 내용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두 가지로 참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필기할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필요하면 사진 찍거나 일단 처음에는 막 필기 넣으세요. 막 필기하고 나중에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거 잠깐. 복습하면 정리하는 게 또 복습이 될 수 있어요. 옆에 잠깐 봅시다. 탐구 첫 번째. 2의 세제곱근을 한번 풀어 봅시다. 2의 세제곱근이야. 응? 세제곱근 2 그러면 어떻게 되지? 참고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숫자 하나입니다. 세제곱근 2. 얘는 뭐야? 세제곱의 역계산항값 다 구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 여기서 근, 여기서의 근은 루트를 의미하지만 여기서의 근은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해를 말하는 거야.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거야. X값을 말하는 거야. X값.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용어적으로. 오케이? 똑같이 근이지만 의미하는 게 틀려요. 네? 여기서 근은 뿌리 근자 써가지고 루트를 말하는 거야. 루트. 여기서 그는 x값, x값도 뭐라고 그래? 근이라 그러잖아? 이제 방정식의 x값, 그때의 근입니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의 세제곱근이 뭐니까 뭔가를 세제곱해서 이가 나온 x값을 다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x 세제곱 빼기 2 뭐의 세제곱? 세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빵해서 이제 인수분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지. 따라서 x 빼기 세제곱근 2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2 x 더하기 세제곱근 2 전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따라서 x값을 구했더니 여기 뭐가 나와? 세제곱근 2 나오고 여기 뭔가 알파, 베타가 튀어나옵니다. 그죠? 알파, 베타 구하려면 골치 아프잖아? 알파, 베타가 튀어나오겠습니다. 그럼 퀘스천 얘만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근 2가 되는 겁니다. 뭐니까 얘가? 실수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는 세제곱근 2라고 표현할 수 있나? 요 퀘스천 2가 되니까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근 중 허수가 되는 겁니다. 허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가요? 따라서 문제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즉 2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물으냐 문제에서 2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2의 세제곱근 모든 2의 세제곱근의 합을 구해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예를 이것 중 실수는 그럼 몇 개야 되는가? 한 개죠. 세제곱근이 이렇게 되지만 2의 세제곱근의 합을 다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를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죠? 이건 어떻게 더해요? 구할 필요 없죠. 뭐 이용하면 돼요, 우선? 근과 개수 관계를 여기서 구하면 돼요. 따라서 이것은 세제곱 2에다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하면 요 앞에 있는 개수만 보면 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세제곱근 2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빵!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요게 특히 요게 올해 EBS 수능 특강 이게 시도돼서 이제까지 기출문제 없었어. 이게 기출문제 없는데 올해 수능 특강 이런 게 막 시도된다고. 예전에는 여기만 막 물어봤는데 예전에 올해 막 이쪽만 물어봐 이쪽을. 그래서 선생님이 그 포인트 잘 보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만 풀면 안 됩니다. 자꾸 평가 문제는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합니다. 계속. 출제 매뉴얼 때 자꾸 얘기했죠?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피해서 막 나오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문제가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나갑니다. 그거에 대한 셀프는 오히려 올해는 특히 EBS 교재를 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특히 이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쪽 문제를 많이 출제하려고 애쓰는 게 보입니다. 알았죠?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탐구를 잠깐 볼게요. 돌아가고 있는 거 맞지? 괜찮아? 잠깐만요. 자, 두 번째 디테일로 그래프 탐구를 잠깐 교과서에 있는 것도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것을 소지한 문제들 뒤에 가면 출제한 게 있습니다. 그렇고 이것도 언제고 요 소재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소재는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용해서 출제하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는 것을 다 정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저번에 우리 소재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교과서 보면 그 머릿속에 다 정리되느냐? 아,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잘 정리하길 바란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런 게 있었죠? 자, x의 n제곱 이꼴 a 대 x 값을 구할 때 뭘 이용합니다? y 꼴 x의 n제곱하고 y 꼴 a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면 그래프 탐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따라서 y 꼴 x의 n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처음에 너희들 수학 배울 때는 이 그래프를 모르지만 이제는 알죠. 미분을 했으니까 수치에서. 자, 먼저 n이 짝수일 때 y 꼴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일까? 홈슨 모양이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그때 모양은 뭔가요? 기함수니까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는 알죠?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뭐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럴 때 y 꼴 a 하고 교점을 살폈더니 아까 내용하고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때는 양수야. 그때는 a가 0이 거고, 그죠? y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몇 개 존재하는 거야? 2개 존재하니까 역시 실수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2개. y가 0이면 1개. y가 없으면 nothing.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 꼴 a와의 교점을 봐야 되는데 a 값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몇 개 나오니까 저는 계속 한 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요. 자, 이것만 하시면 정말 교과 내용 그대로 설명한 거고 제가 이제 여기서 탐구할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 먼저 1일 때는 무조건 1을 지나가는 건 알고 있어요. 1을 넣으면 무조건 n에 관계없이 1이 돼요. 그죠? 그러면 n 값이 점점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미분을 잠깐 생각하세요. 이 미분은 어떻게 되죠? n, x에 n-를 되는 거니까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점수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집니다.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 x가 0과 1 사이에서는 어때요? 점점점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숫자를 대입해서 해도 돼요. 물론 여기서 미분이라는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선생님이 했지만 수학에서는 미분을 이용해서 원래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 점 찍어서 확인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거는 y 꼴 x 제곱이야. 이거는 y 꼴 x 4제곱이야. 그럼 둘 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1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런데 x에 1을 집어넣었다 칠게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고 여기는
이게 4제곱인 거니까 훨씬 큰 건 이해가. 여기는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돼요? 4분의 1이죠? 여기는 1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훨씬 더 작아진단 말이야. 훨씬 더 작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과 함께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따라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n값이 점점 증가하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 여기가 만약 1이라면 1,1이라면 요 점은 똑같은데 이렇게 된다. 점점.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인데 요 점은 지나치면 똑같이 역시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만 조금 참고하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소재를 다 정리했고요. 혹시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대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제곱근, n제곱근에서 교과 내용을 정리했고요. 다만 이제 밑에 하나 좀 남았는데, 계산하는 건 조금 이제 이거는 교과 내용이라보다는 여러분이 자꾸 계산할 때 자꾸 오류를 범해가지고 이거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학 처음에 할 때 2학년 때도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 계산하고 요 계산하고 좀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응? 요 n제곱과 표시하세요. 요 n제곱은 서로 옆 계산인 거니까 결국은 하나만 원식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 뭐가 안 될까요? 둘 중에 오른쪽이면 너희들 보게 그렇죠? 이쪽이 안 된다. 아니 둘 다 된다? 요거는 조금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뭐가 문제냐면 이쪽이 문제야. 요즘 문제가 안 되는데 이쪽이 문제가. 왜냐면 루트 안에서는 우리 항상 뭘 약속하고 하죠? 이게 실수가 되려면 이미 여기서는 A가 양수라는 것을 생략하고 들어갑니다. 말이 되려면 왜냐면 아까 이거 실수만 쓴다고 했잖아. 실수를 쓰려면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이거? A가 양수가 생략돼 있는데 여기는 A를 양수 생략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n이 홀수면은 여기 우수 상관없잖아? 그죠? 그럼 n이 짝수면은 어차피 짝수면 여기 음수가 들어가도 어차피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A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 범위를 나눠야 돼. 이거. 특히 어떨 때? n이 짝수일 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쓰려면 어떤 전제에서 하면 A가 양수이란 존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근데 이건 이미 어떻게 해?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그죠? 이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여기에 생략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지. 이거는 음수도 여기 의미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일단 A가 양수일 때고 n이 만약에 이제 또 나눠야 된다. n이 홀수일 때가 있고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와. 그런 것도 묻는 문제가 있어요. 다 기출문제에 보면 n이 홀수가 일 때가 있고 n이 짝수가 일 때가 있어요. n이가 홀수일 때는 뭐야? A가 음수여도 상관없지? 그래 안 그래?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일단 적기 전에 먼저 설명하고 순서 싹 정리해 주겠어요. 헷갈리지 않게. n이 홀수가 되면은 A가 음수가 돼도 어떻게 돼? A랑 쓸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왜또 꾸매? 아이 쌍놈 거.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얼마? 마이너스 3이잖아. 세제곱근은 여기 부호 상관없잖아 이거. 아직까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상관없지? 근데 n 짝수면 상관이 있다고. n이 짝수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음수면 허수가 돼버리잖아. 이거 a 이렇게 쓰면 안 돼. 허수라 돼. 쏘리. a라 쓰면 안 되잖아. 왜? 여기 n 짝수면 이미 이쪽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루트한테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a라 쓰면 이게 음수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애초에 이 부호는 뭐야 결국? 양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렇게. 이해되죠?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 필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 그래서 정리할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범위를 나눠야 된다. 언제? 짝수일 때. 즉,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a가 돼. 부호에 상관없어. 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n이 홀수 짝수면은
둘로 나눠야 된다니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물론 0일 때도 마찬가지만 그거는 항상 세 가지인 거니까. 정확하게 이때는 A라 써야 되고 이때는 그냥 0인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A라 붙여가지고 양수화 시켜야 되는 거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애초에 A가 양수야 하고 전제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얘도 A, 얘도 A 써도 되는 거야. 애초에 얘가 양수야 이랬으면.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라고 학생들 보통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라서 하나 더 해서 정리했고요. 이러면 교과는 좀 끝입니다. 더 이상 정리할 거는 nothing 없습니다. 수능고 첫 번째 할 때 이걸 잘 정리해 놔야 돼. 알았죠? 수능고 첫 번째는 이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교과 내용을 싹 다 정리합니다. 그것만 싹 다 정리하면 다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거 지수 법칙 잠깐 가겠습니다. 교과 내용 정리입니다. 더우면 이게 나를 끊기니까. 지수법칙의 확장 과정을 정확히 알면서 그거와 관련된 제한된 범위라든가 확장 범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교과 내용을 잠깐 정리합니다. 애초에 지수법칙은 A 곱하기 A를 n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약속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죠? 반복되는 곱셈을 간단히 한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지수보다고 단어는 아까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호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도 이해를 기호 이해 쪽으로 많이 맞춰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계산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얘를 뭘 쓸 수 있어요? n번 그러니까 자연수, 셀 수 있는 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 밑은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대상으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실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요해서 확장했죠. A 0제곱 이꼴 1을 정의하고 A 마이너스 n제곱 이꼴 A n제곱분의 1을 정의를 해서 정의입니다. 정의. 기호의 정의.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있는 지수의 계산 성질 중에서 특히 A의 나눗셈 A n제곱 나누기 A n제곱 나눗셈 계산을 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에 보면 쓰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누가 그렇게 판단해야 되잖아, 그치? 특히 m하고 n이 같으면 뭐 1 처리해야 되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a n분의 a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이게 이해 안 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이 불만인 거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함으로 해서 a의 m제곱 m이 먼저인가 n이 먼저인가? m이 먼저 나누기 a의 n제곱은 뭘로 쓸 수 있다는 거야. am 빼기 a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은 이렇게 정해서 이걸 이렇게 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n을 이제 뭘로 확장한 거예요? 정수로 확장했고 대신에 다시 알겠지만 나누기를 쓰려면 분모가 0 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얘는 0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기호인데 저 수를 어느 범위 쓸 때 밑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냥 이거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확장했죠? 뭐로 확장했나요? A n제곱을 n을 유리수로 확장했습니다. A 유리수로 확장을 한 이유는 뭘 정의했나요?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를 유리수로 쓰는 것이 뭘로? n제곱분 A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그죠? 이제 앞에서 다시 알겠지? 왜? n제곱은 이쪽에 누구 계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야. n제곱하고 비슷하고 지수 계산하고 유사한 거야. 왜? 지수 계산은 역계산인 거니까 지수 계산은 역계산인 거니까 요 계산은 어때요? 계산은 까다롭습니다. 계산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짜증납니다. 응? 여기 계산 뭐
지수 다 많은데 그럼 복과되면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느끼면 돼? 까다롭다, 짜증난다. 그래서 이 계산을 좀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한 겁니다. 이쪽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돼요. 목적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를 썼는데 알다시피 아까 좀 참고했어요. 그럼 이제 밑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아 여기 보면 안 돼. 여기 보면 안 돼. 밑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양수가 이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다시 말합니다. 내신 문제는 주로 뭐야? 문제가 계산 이거 아닌가요? 가끔 이제 복잡한 문제 계산, 간단한 문제 계산 이거 아니야 전부 다. 내신은 거의 그거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수능형 문제가 한두 개 나오지만 일부분 나오는 거고. 하지만 수능은 계산 아 이건 없어요. 거의 다 간단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 다 뭐야? 전부 이해, 추론 막 이런 거 되는 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냥 외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해, 추론 이거 안 된다고 문제 같이 접근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탐구하는 거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탐구 들어가야 돼. 알겠지? 알았어요? 옛날에 못했던 거 지금 마지막 기회다 하고 다시 들어가야 돼. 따라서 유리수로 확장되면 양수만 쓸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여기 짝수가 나올 수도 홀수 나올 수 있지만 어차피 다 성립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지. 짝수 홀수 지금 나누는 게 아니야. 그죠? 자, 따라서 이거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 4제곱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요거 두 개 지수는 뭐 하는가? 곱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2에 4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2. 이러면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걸까? 이 안에서는 괜찮아요?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안에서 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지수 유리수를 써도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 음수인 상태에서 이거 유리수 지수를 적용한 꼴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밑, 요게 A입니다. 이중에 어떤 밑의 값을 지수 계산할 건데 그때 지수의 유리수 이상, 즉 정수까지 포함되면 이거 써도 돼. 이거 써도 돼. 근데 유리수를 적용하려면 이 상태에서는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적용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수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부호 판단을 빨리 하고 나서 이걸 양수인 상태에서 이 계산이 들어가야 돼. 그럼 부호 판단 해봐. 어차피 이 안에 이 4제곱 되면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처리. 논리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요거는 따로따로 처리했더니 이건 1이 됐네?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의 4제곱 4분 이거는 지수 계산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짚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 지수를 어느 범위까지 썼을 때 밑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까지 범위 확장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까지 확장하는가? 이제 실수까지 확장하죠? 실수까지 확장했다는 것은 의미는 여기는 뭔가 다른 정의는 없습니다. n을 갖다가 지수를 갖다가 유리수도 쓸 수 있지만 모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수도 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리수가 이제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수. 따라서 그런 거지. a의 루트 2제곱 오케이 돼. 사인 또 유리수가 유리수가요. 대답을 못하네. 사인 또 무리수가 유리수가. 빨리 정해. 물어보면 빨리 정해. 사인 정의가 뭐니? 반지름 1인 반지 잡으면 1도일 때 요점에 사인 y좌표가 못 찾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참고로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로그는 안 했지만 로그 2의 3 무리수야 무리수야?
우리 쓰잖아. 그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응? 이죠?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쓰지? 이런 거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죠? 나영은 이거 쓸 필요 없고요. 이거 미적이 쓸 때는 기우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수 법칙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 대한 성질 그 밑에 지수 성질 기본 성질이 나왔고요. 기본입니다. 이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질 네 가지. 그다음 밑에 지수 성질 2.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면 이거는 책의 교과서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해석상 알 수 있는 거지. 뭐라는 거야? A-1이 B면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A는 B의 마이너스. 왜? 서로 역수 관계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항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죠? 그리고 밑에 또 하나, 이건 A-N제곱이 B면 A는 B의 N분의 1제곱이고, 왜? 이게 N제곱은 B가 돼야 되는 거죠? N제곱이 여기 산했으니까. 실수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항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 이제 지수성질을 개념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이것만 정리합시다. 원래는 다 설명하고 다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이 풀던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 지수의 범위와 확장과 미세 범위 지항과의 관계에서 묻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수능은 이해 추로 내니까 그걸 좀 잘 정리하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 문제 밑에 1번 한번 풀고 갈까요?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어려운 문제 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각적으로 이제 지수 법칙에서 보통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쌤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자연수 될 조건, 전수가 정수가 될 조건, 기타 등등. 자, 따라서 지금 세 개 양수라고 했고요. 제한 범위를 다 만족할 수 있죠. 실수 범위까지 미시니까 세 가지 수고서 복잡한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어떻게 결정해야 돼?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 가지로 시도할 수 있겠지만 A, B, C인 거니까 얘를 좀 편안하게 하려면 A인 상태로 만들어주고 얘도 B인 상태로 만들어주고 얘를 C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 지수성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3의 6분의 1제곱이고 이건 7이에요. 5분의 1제곱이고 이건 11의 2분의 1제곱인 거예요. 계산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인 거지. 그럼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 A6제곱, B5제곱, C제곱인 상태보다는 이 상태에서 여기 적용하면 판단이 빠르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3의 6분의 1 곱하기 7의 5분의 1 곱하기 C의 2분의 1인데 n을 다 적용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연수가 되려면 뭐가 되지? 정수? 노노노 정수는 음수 들어가 있습니다. 실수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 실수는 미리수 다 들어간다. 6분의 1 들으면 안 됩니다. 뭐죠? 이것도 자연수가 돼야지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입니까? 계산입니까? 이해입니다. 이런 거. 이것도 문제 유형을 잡아가지고 그죠? 그럼 병신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각각이 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n을 뭘 만족해야 돼? 6배수, 5배수, 2배수 다 만족해야 돼. 따라서 얘는 자연수 중에서 n은 6배수 and 5배수 and 2배수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몇 배수다? 5, 30 배수다. 바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수 법칙에 근거해서 풀어야지 그냥 문제 풀기 말고 말고. 내가 뒤로 가면 이제 다양하게 물어보니까. 맞죠? 샘플 문제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 문제 볼게요. 요거 합시다.
자, 로그에서 정리할 거는 첫 번째 로그 정의의 이해인가요? 로그 정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도 되지만 이건 기호의 이해입니까? 아니면 내용의 이해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기호의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 그거는 내용의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A의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A x제곱이 B야. 그러면 얘를 로그 표현을 하면 x 이퀄 로그 A의 B야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지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수능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한 놈이 있고 이해를 못한 놈이 있는데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해하는 법을 잠깐 얘기해 줬죠. 영석, 이해하는 방법.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어떻게 탐구하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잘 웃기고 있네. 여러분 옛날에 잖아요. 반복해서 한다. 지랄하고. 반복해서 한다? 반복해서 외운다지? 그건 아니다. 이게 뭐죠? 왜? 따지라고 했잖아. 왜? 자꾸 이렇게 따지. 선생님이 이게 너희들 그 수능 공부하다 보면 수학에서는 내용의 이해가 되게 중요해. 같은 말로 개념의 이해가 되게 중요해. 수학 선생님 많이 말해요. 근데 정작 학생들 그렇게 공부를 안 해. 안 한다기보다는 할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방법을 계속 얘기해주고 옛날부터 배웠던 학생은 계속 선생님이 이제 연습한 거잖아. 어떻게? 왜? why? 그래서 선생님 밑에 또 그래 또 들어가서 선생님 밑에 얼굴에 또 쌍문 묶어. 교재 밑에다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수능고사 첫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수능고사 두 번째 가면 y가 사라집니다. 선생님 얼굴에서. 수능고사 두 번째 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y가 사라집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의 개념의 이해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개념의 이해란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하는 게 아니고 시작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정의지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이게 쓰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다 탐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한범위 있죠? 이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1대서는 안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지? 실알 에이씨 그게 무슨 이해야! 암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따져봐야 된다. 왜 저렇게 그럴까? 왜 저렇게?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야 이해 문제의 접근이 빠른 거야. 좀 따져보라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첫 번째 Y. 얘를 해피 골치 아프다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건 누구의 이주의 표현? 여기 미시고요. 여기 지은이고요. 로그의 정체는 x입니다. 로그의 정체는 x.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즉 로그는 누구를 위주로 표현하는 거죠? 지수를 위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의 정의는 얘는 로그를 왜 만들었을까? 지수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가 뭐야? 하고 물었을 때 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 특징 역함수 관계입니다. 실알 떨고 있네. 역함수 관계인가요 이게? 뭐 아이콜 대칭과 뭔 상관이야? 뭐야?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누구의 위주의 표현이야? 진수 위주의 표현이고 이거는 지수 위주의 표현이 되는 거죠. 지수. 그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내용의 이해는 왜 y를 통해서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그럼 모두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반드시 수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수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과생들은 나중에 이제 대학 시험 볼 때 어떤 그 치밀한 논리적 증명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수능은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라는 거야.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이 정도예요. 이해라는 것은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까지입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럴 때 이해할 때 증명보다는 뭐가 중요하면 예를 들어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괜찮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본다는 거지. 3의 지수가 2인데 얘가 뭐죠? 이런 거죠? 그지?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 뭐밖에 없어. 미시 3이고 진수가 2일 때 지수가 뭐죠? 알 수가 없어. 그럼 뭐로 표현된다는가 이건? 미시 3이고 지수가 2 지수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래서 누구 위주 표현하고 지수의 위주 표현하는 것을 알고 있어. 이게 개념의 이해야. 이것을 여러분 반복해가 연습. 이것의 개념의 이해가 아니고 그건 계산 연습인 거고, 네? 기호를 연습하는 거고 이해는 안 된다. 오케이? 이제 정확하게 이러면 이제 로고의 종류가 무엇 때문에 맞는지 알 수 있는 거. 그다음 범위에 대한 이해도 해야 돼. 범위에 대한 이제 쉬운 거지. 알아먹었으니까. 왜? 이쪽의 범위와 이쪽의 범위는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확장을 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 이승 양수로 제한했으니까 당연히 안 가네. 당연한 거죠? 얘도 뭐가 돼야 돼? 당연히 미시 양수인 거는 양수를 갖다가 몇 번씩 곱하기를 해도 양수인 거니까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인 거지. 독특한 건 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독특한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걸 탐구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이걸 탐구할까? 이 방법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즉 탐구할 때 중요한 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설명 잘 보세요. 로그 표현에서 이해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문제가 돼서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실제 수능에서. 애초에 정의 로고의 표현과 지수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서로? 같은 표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수 표현에서 이해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교재에서는 지수로고는 30번 문제를 뺐거든요. 선생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30번 문제 뺐습니다. 올해 교재에서 이제 필요하다 하면 수능도 두 번째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이 올해 흐름을 본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문제를 갖다가 지금 기출문제 해봐야 여기 한 30문제 정도 나오는데 원래 이 지수로고 기출문제 굉장히 많아. 다 합치면서 기억 안 나는데 1000문제가 넘어요. 1000문제 넘어요. 그걸 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최근 문제 흐름 다 살펴보고 이러면서 문제를 골라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올해 안 넣지만 정말 어려운 30번 문제가 뭘 내냐? 이걸 내보세요. 이걸 낸다. 이거. 러브라고 뭐라고 좋아. 도대체 뭘 찾냐?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해. 이때 지수 확 바꿔버리면 이제 문제가 파악이 되기 시작해. 이런 문제를 줍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 판이? 로그 A 값의 1인 경우를 살펴봤더니 이걸 지수꼴로 고치니까 어떻게 돼? 1에 x가 b가 되는 거고 로그는 누굴 결정하려는 거야? b야 x야 1이야. 로그의 정체는 x인 거죠. x가 뭔가 결정이 돼야지. 로그에 취하고 x를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x를 어떻게 표현하지를 싹 보니까 어때? 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x가 뭐가 들어가든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그치? 결정을 못해. 어떻게 결정하려고 그래? 즉 미시 1이면 얘를 결정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수학에 넣을 때? 이게 1이면 얘를 결정을 못해. 얘를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수학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잘 정리해 놓고. 자, 이걸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고2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고2 수업 때는 이렇게 할 거야. 기억해. 조심해. 수능 구석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걸 기억해 이런 표현이 아니야. 이걸 다 확인해봐. 이렇게 바뀌는 건데. 확인해봐. 왜 그런지 확인해봐.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해 추론 문제를 접근 못합니다. 요번 문제에서 요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 다른 식으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다시 기본 문제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이건 내는 거예요. 이처럼 로그에서 뭔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한 번쯤 지수꼴로 고쳐서 이쪽에서 해결해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해결하나? 여기서 해결하나? 어떻다? 같다. 오케이? 자, 밑에 로그 성질 보겠습니다. 자, 로그 성질 다 알고 있겠지만 성질에서 몇 개는 잠깐 탐구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니까 이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했죠? 수능이 제일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자, 첫 번째 로그 A의 A는 이겁니다. 로그 A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로그 A의 X 곱하기 Y는 로그 AX 더하기 로그 A Y입니다. 세 번째 로그 A의 Y 플러스는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입니다. 네 번째 로그 A의 X의 제곱은 N 곱하기 로그 A의 X.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번도 중요한 거 있어요. 5번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입니다. C의 A분의 C 등등등 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6번 6번 하나 설명드리는 거 좀 쓰자. 로그 A의 N제곱에 X의 N제곱은 N분의 N 로그 A의 X. 실거는 로그는 뭐 탐구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고입 때는 어디가죠? 고입 때는 이거를 암기 연습. 그죠? 이제 고사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거 치다 보세요. 고사는 똑같이 그럼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막 푸는 문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3점짜리서부터 헉 거리는 문제 있을 거야. 응? 왜죠?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이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럼 계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고3은 이해 추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또 어떻게 따지지 막막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팁을 주는 거야. 로그는 누가 똑같다? 로그의 표는 누가 똑같다? 지수와 똑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이해 추론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풀 겁니다. 계산 안 하고 지수의 성질하고 비교하고 빨리빨리 접근시킬 거야. 봅니다. 지수 성질 누가 같은 거. 이거는 할 필요 없죠? 미시 A고 지수가 1이면 A. 뭐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미시 A고 지수가 1이면 A. 미시 A고 A 0제곱은 1. 그죠? 이렇게 이거 얘네들 너희들이 이걸 봐. 이렇게 보잖아 이거는. 지수꼴로. 근데 여기서부터 못 봐. 이러면 안 되지. 자, 얘는 뭐가 똑같죠? 우리 2학년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고2 때는. 이거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니? 안 되면 오케이 말고 3학년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기억나네?
이렇게 안 해도 돼.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그냥 되는 놈은 되고 안 돼도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묻는 문제 2학년은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거 A 미스 똑같습니다. A m제곱 곱하기 A m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빨리 이해돼야 돼. 로그는 뭐라고? 진수, 지수 및 어느 거라고? 그 중에? 지수입니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얘는 x, 얘는 y 겁니다. 관련성만 딱 이해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요것을 달리 표현한 거지, 로그에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진수의 곱은 지수끼리 뭐다? 합이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진수의 계산보다 지수의 계산이 더 쉬우니까 계산 수준이 하나 떨어지잖아. 이렇게. 두 번째. 뭐가 똑같은 걸까? 이것도 역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A의 m제곱 빼기 n제곱이다. 이거죠? 나누기를 분수 표현. 이거지? 똑같은 거지? 자, 여기 지수는 각각의 로그 값이야. 자, 이게 이쪽에 m이고, 그 다음 여기 이쪽에 n인 거야. 지수니까, 로그의 정체는 지수인 거니까, 지수인 거니까. 그죠? 그럼 진수가 여기서 뭐가? x, y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x고, 여기 뭐가? y 역할을 하는 거인 거라고. 진수의 나누기는 지수끼리 뺄셈입니다. 2학년끼리 이해 안 했지만, 이제 3학년 이해해야 이제. 이해되죠? 금방.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뭘까요? 이거는 A의 m제곱의 n제곱은 지수끼리 m 곱하기 n입니다. 이거는. 요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x입니다. x. 요게 뭐가 되는 거야? m입니다. m. 응? 전체 n제곱은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곱합니다. 전체 n제곱은 지수끼리 곱합니다. 똑같은 거라고. 이제 돼? 되죠?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뭐 수학적 증명을 걸 치환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아, 지수의 표현하고 로그 표현은 같은 거구나, 성질이. 이것만 알아놓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냥 5번 볼게요. 5번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건 중요해요. 자, 이건 뭐가 됐죠?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는 거지. 자, 이것의 관계를 잠깐 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것도 같은 지수인데 지수가 역수된다. 밑과 진수가 바뀌면 지수가 역수가 됩니다. 이거야. 똑같이 봅니다. A의 x제곱이 b야. 똑같이 표현하면 이거지. x가 뭐가 되는 거야? 요거죠? 지수니까.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즉 b의 밑이 b가 되면은 진수가 a가 되면 이건 뭐냐? 여기에 지수가 들어가지. 똑같은 거 안 똑같은 거? 뭐야 아직? 자, 다시 밑이 a, 진수가 b 인 지수. 요거죠, 요거. 얘 자체가 얘란 얘기지, 이거. 얘는 바뀌었어. 요것만. 밑이 b, 진수가 a, 1대 지수. 얘는 역수 관계입니다. 지수 역수 돼야 안 돼요. 지수 법칙에서 지수 성질을 마지막 했잖아요. 역수입니다. 밑과 진수가 바뀌면 로그는 역수입니다. 지수 법칙 바르니까 다 이해되지? 얘는 의미는 없습니다. 6번 하겠습니다. 7번도 의미가 없습니다. 6번 하겠습니다. 6번은 뭐랑 똑같은 사건일까요?
이걸 지수꼴로 고치면 이겁니다. 이 전체가 지수니까 여기서 K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BC A의 n제곱, 진수가 X의 n제곱, 전체 지수가 K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뭘 탐구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요것만 탐구하면 되죠. 요거. 이건 뭘 이해하면 되냐면 얘는 요거 A의 X의 n분의 n이다. 요걸 탐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하려고 선생시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한테의 지수는 A지만 아까 2항한테로 행동할 수 있었죠? 바꾸면 A의 K제곱은 X의 n분의 n제곱 돼서 이렇게 가요 안 가요? X한테 BC X의 지수로 갑니다. 가죠? 그렇지? 이겁니다. 보이나요? A의 제곱은 얘한테는 n분의 1로 갑니다. n분의 1로. 이렇게 갑니다. A의 n제곱은 n제곱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언제 쓰는 진짜 얘기할게요. 이거 계산할 때라든가 이해할 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 루트 3에 x 더하기 x 플러스 이거를 요거 3에 x 제곱 마이너스 이런 것들의 지수 방정식을 풀라고. 그럼 미수 통일해야 되지. 그다음 그래? 아니 이거 말고 3 여기 쓰지 말자. 3하고 9하고 3을 통일하는 게 낫습니까? 9를 통일하는 게 낫습니까? 자, 3을 통일하면 이렇게 됩니다. 3을 통일하면 얘가 5고 3에 x제곱 빼기 1에 2분의 1제곱이 돼요. 그죠? 얘는 3의 제곱이라서 이것이 여기로 가죠. 방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빨리빨리 소화가 돼야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도 계산도 되지만 이해도 정확히 할 수 있어. 돌아가는 거. 그러네? 그런데 얘는 이쪽에 뭐 하는 것 같냐면 9의 2분의 1제곱이야. 그럼 얘는 얘한테 올라가면 뭘로 올라갈까? 제곱으로 가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술 뭘로 통일하는 게 훨씬 나을까요? 9로 통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가나요? 정말 고난도 문제는 이런 상관관계를 알아야 문제 해석할 때 빨리빨리 파악이 돼. 빨리빨리 파악이 돼. 이렇게. 이거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해갑니까? 이 공식은 그대로 해결해야 밑에 있는 지수는 역수로 나가는 거니까 얘한테는 분모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즉 A하고 이 두 가지의 관계의 지수 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거 금방 되지. 그래서 노브 A의 루트 B야. 빨리빨리 해야 돼. 얘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됩니까? 바로 돼야 돼. 바로 돼야 돼. 바로 3학년 문제. 바로 돼? 아 이거 B 2분의 1 제곱이잖아. 2분의 1 제곱 얘한테 뭘로 가? 제곱으로 가잖아. 하나 더 해서 로그 루트 2 B야. 밑을 A로 고치면 이건 B에 뭐가 돼? 몰라. 이게 잘 따져서 지금 이 관계가 이해된 사람 이런 게 빨리빨리 보일 거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도형에서 이제 해결할 때 막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사람 아닌가? 막 복잡한 도형 문제 풀 때 기출문제 뭐 이런 상황 막 줘요 안 줘요? 막 미세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들어가고 좋아 안 줘? 준단 말이야. 그때 막 비리비리 막 그냥 암기에 의한 계산만 막 하다가 막 실수하고 이렇게 하고 짜증나지 말고 성질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된단 말이야. 내 편한 대로. 그래서 번역이 쉽습니다. 굉장히. 알겠나요? 이런 관계도 정확히. 6번 공식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계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를 적어보라.
해야 이제 로고 성질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유도돼서 계산해서 유도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좀 생략하고요. 네? 나머지는 선생님이 여러 각도로 따지는 것들을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알겠나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문제 풀기 전에 2번, 3번 지금 한 걸 가지고 이제 풀 건데 조금 쉬었다 갈 테니까 조금 피곤한 사람은 조금 이제 좀 쉬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 자, 지금까지 했던 로그의 정의와 성질을 가지고서 두 개 문제 접근하겠습니다.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 계산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이해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뭘 탐구할 거냐면 이 두 개의 문제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지수의 표현과 로그의 표현은 뭐다? 서로 어떻다? 같은 겁니다. 지수와 로그 관계는 역함수 이런 조절하겠습니다. 여기 함수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한번 보자. 무슨 형태로 되어 있나요? 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그의 두 개의 조건 중에서 로그 값을 구하라고 할 때 로그 표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그러나 지수 표현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 기출 문제 풀 때 이것을 정말 잘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기출 문제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이 그 수능 문제를 풀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수능장 가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돼.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번 시간 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또 신경 써야 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기출 문제 풀다 보면 뒤에 있는 선생님들 뒤에도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것을 푸느냐 못 푸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못 푼 문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빨리 안 해결이 되는 것도 신경 써야 돼. 그건 뭐냐면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했다든가 내용의 이해를 수반하지 않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못 푸는 거야. 그런 걸 위해서 지수로그의 핵심은 이겁니다. 로그 나왔으면 무조건 로그 풀어야 돼? 노노노 지수로 풀어야 돼. 지수를 여기는 이쪽 두 문제 볼게요. 이건 어때요? 지수 돼 있죠? 지수로 나왔으면 지수로 풀어야 돼? 노노노 로그로 풀어도 돼. 둘 다 풀어도 돼. 뭐 하는 게 좋은가? 적절히 사용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로그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로그를 이용해서 해보려니까 지금 얘를 갖다가 로그 성질 뭘 이용하면 될까라고 봤는데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밑을 3으로 놓고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돼 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 따라서 여기 로그 3의 a는 2분의 1 바로 할 수 있어요?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꾸면 지수가 역수된다. 이제 아까처럼 계산하지 말고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풀이 과정이 확 줄어버린다고 이렇게. 맞게 알아본 것을?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로그 3의 b는 뭐가 되는가 따라서 5분의 1. 따라서 밑변환 공식을 써서 이 형태를 만들려면 로그 3의 b분의 로그 3의 a는 결국 뭐가 되는가? 5분의 1분의 2분의 1, 즉 2분의 1 이렇게 해결하는 게 로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로그를 이용하더라도 어때요? 로그 성질을 완전히 꿰차고 있으니까 금방 암산 거의 이건 거의 암산 수준으로 돼야 될 수 있지? 그죠? 자, 이렇게 해도 해결되고요. 지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자는 거지. b와 a 값을 직접 구하자. 따라서 얘를 지수꼴로 고치면 a의 제곱이 3. 얘를 지수꼴로 고치면 b의 5제곱이 3. 따라서 a는 3의 2분의 1 제곱이고 따라서 b는 3의 5분의 1 제곱이니까 이 두 개를 여기서 직접 대입하면 돼요. 그럼 따라서 로그 b에다가 3의 5분의 1에 a에다가 3의 2분을 대입했더니 싹 다 튀어나가고 뭐가 돼? 10.
5분의 1분의 2분의 2분의 5 딱 나와요. 이건 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 이 정도는 누가 어려워? 암산 수준에서 돼야 되지. 거의. 암산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 때 이런 거잖아. 어느 게 좋을까를 생각할 때 살짝 어느 정도 풀이를 암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방법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략적으로 암산이 돼야 돼. 이해가나요?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가. 이게 수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도 봅시다. 방법 1. 지수 돼 있으니까 지수를 한번 이용해보자. 방법이 아니야. 로그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지수를 해볼까? 지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쓸 거예요. 지수의 표현이다. 지수가 여기 있어요. 지수 x분의 지수가 역수가 돼서 빼기해서 1 됐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풀더라도 지수의 성질이 머릿속에 딱 차 있어야 돼. 아! 지수가 분수꼴이 돼서 빼기 분수꼴로 돼서 빼기라는 것은 뭔가 나눗셈을 해야 돼. 전체를.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야. 판단되니까 지수가 역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 이쪽을 넘기고 이쪽을 넘기면 되지. 그래? 그죠? 그럼 역수가 모양이 나올 거고 이제 암산이 되는 거 머릿속으로. 아, kx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y분의 1이 모양이 나오려면 이것도 역시 넘기면 돼. 3은 k의 y분의 1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빼기가 돼야 돼. 얘는 뭐 하면 돼? 나누기 하면 돼. 이렇게 이제 바로 써가는 거지. 이거 굳이 계산해야 돼? 아니 머릿속에 암산도 되는 거야 이제. 내용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깊게 이해하는 사람은. 3학년 거기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내에 못 풀어. 뭔지 알겠어요? 그럼 따라서 금방 해결이 쉽지. 즉 k의 x분의 빼기 y분의 1은 얘는 나누기 한 거니까 3분의 360. 즉 약분하니까 120. 아! 따라서 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가 뭡니까? 하다 물어봤으니까 k는 뭐가 돼야 돼? 120. 어때요? 그냥 한 번씩 여러 가지로 계산하는 겁니까? 이 풀을 외워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수 성질을 꿰차고 있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추적이 가능하죠. 머릿속에서. 즉, 문제 조건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그를 이용하겠습니다. 로그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로그를 고쳐봐야 돼. 그죠? 일단 이런 조건을 보니까 x는 y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x에 대해 정의해야 돼. x는 로그 360의 k. 근데 x분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x분의 1은 뭐야? 역수가 되면 얘는 뭐야? 뒤집으면 돼. 바로. 그지? 따라서 로그 k의 360. 마찬가지. y도 마찬가지죠? y는 로그 3의 k. y분의 1은 로그 k의 3.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 아, 이거 차 하면 되죠. 차. 따라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은 로그 k의 360. 그 다음 빼기 로그 k의 3. 그럼 이제 계산하면 뭐가 돼요? 로그 k의 3분의 360. 120. 얘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k는 뭐가 돼야 돼? 120. 요거 로그 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사실 어느 게 더 쉬웠습니까? 풀 때?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 생각이 없으니까. 익숙한 사람은 이게 풀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느 게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지수로 풀기 어려우면 뭘로? 로그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여기처럼 로그를 이용해서 풀기 어려우면 지수로도 바꿀 수 있어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려 애써야 되고 이것이 빨리 숙달이 돼야 돼.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 성질까지 봤고요. 마지막 정리는 상용 로그입니다. 선생님이 교재 편성을 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단원입니다. 어제 기출문제 보니까 기출문제 푼 사람 상용 로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잘 안 나오죠? 기출문제 집과가 약간 틀린데 기출문제의 상용 로그 문제가 있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상용로그 문제는 30번 문제, 21번 문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최근 걸 쭉 분석한 결과 상용로그에서 자릿수 판단한다는 거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신할 때도 약간 오르겠지만 수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나오는지 그것만 잠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상용로그 에서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이것만 나옵니다. 일단 미시 뭐다? 10이다. 미시 10은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도대체 왜 할까? 목적은 복잡한 수 A의 계산에 사용.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의 100제곱 곱하기 2의 50제곱분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하라 그래. 이것의 값. 계산한다는 것은 이것의 값을 구하라 그래. 근데 이 값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냐? 상용 로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상용로그를 이용하는 것은 미시 10인 로그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을 10인 로그로 딱 취하면 자, 어때요? 곱하기는 뭘로 변하죠? 더하기랑 100제곱, 얘는 몇 제곱분이야? 50제곱이니까 지수는 뭘로 바꾸면 돼? 이거는 2에 50분의 1제곱 바꾸니까 얘는 즉 지수는 뭘로 변해? 곱하기로 변하죠. 곱하기 100, 곱하기 50. 자, 어때? 계산이 훨씬 더 쉬워요, 안 쉬워요? 계산이 훨씬 더 쉽죠? 요럴 것만 사용합니다. 여기 뭐 자릿수 판단 뭐 이런 거 문제를 내지 않고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단 뭐는 주느냐? 로그 3의 값, 로그 값 2의 값 이거는 주어집니다. 아니면 표를 준다거나 값을 일일이 준다거나 이렇게 이걸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상태로 계산하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잡한 A의 계산을 쓰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투 같은 데서도 가끔 쓰죠? 미분 같은 거 할 때 로그 미분법 이런 거 쓰잖아요? 미적에서만 쓰나? 수투에서는 안 쓰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할 때도 하잖아. 양변의 로그 취해서 계산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그거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그 원리는 이 진수의 곱셈은 로그끼리 뭘로 바뀌어요? 로그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n제곱은 곱하기 n으로 바뀌니까 로그의 계산이 쉬워, 원래의 계산이 쉬워. 로그의 계산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쉬운 계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만 쓰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쓰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활용 문제로 나가니까 그것만 참 체크하면 되고요. 많이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하고 있어야지 수능을 칠 것이니까. 그 밑에 예를 들어서 4번 문제를 잠깐 적어보겠습니다. 4번. 상용로그 문제로 가장 일반화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실제 이런 값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기출 문제를 보고 분석한 결과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준비할 수 있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활용 문제, 외적 문제 해결 능력 이걸 냈나요? 지진에 대한 문제가 나는데 많이 기본에서 많이 봤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때 이런 거 이해할 필요 있나요? 이해할 필요 없나요? 네? 뭐만 파악하자고요? 문자를 파악합니다. n이 뭔지, a가 뭔지, m이 뭔지는 파악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는 요거 값을 파악하는 거야. 무슨 이런 문제들 그런 건 많이 봤죠? 그죠? EBS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상문호가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특히 3, 4월은 거의 나올 겁니다. 수능은 모르겠지만. 자, 했더니 의미가 뭔지 잠깐 봅니다. 규모,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규모 M 이상, 규모네요, 규모. 간단하게. M 이상인 지진의 평균 발생 횟수가 N. 이게 발생 횟수네요. N은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하고 A는 양의 상수였으니까 N은 상수입니다. 이렇게 빨리 파악해야 돼. 그런 다음에 밑에, 공식 밑에를 통해서 요 값을 파악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요 위에 문장에서는 뭘 파악하는 거야? 여기서 U자 파악. 그 밑에서는 요값 파악. 오케이? 자, 요거는 요것을 소개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문장 먼저 파악하고요. 내용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소개해 줬으니까 그 밑에서 무엇을 찾으세요. 이렇게 밑에 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했더니 이 지역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1년에 평균 64번 발생할 때 규모 X, 거기 끊으세요. 그리고 규모 X 이상인 지진은 1년에 평균 한 번 발생합니다. X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 두 가지를 그 내용을 다 여기다 지금 이 수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수식에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봤더니 첫 번째 규모 4인 지진이 1년에 평균 64번 발생이니까 규모 4 M이 4라는 얘기야. 64는 N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그죠? 그 다음 밑에 규모 X 이상의 지진은 1년에 평균 한 번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규모 X 그 다음에 한 번 발생했으니까 여기는 1 정리했더니 그때 요 값은 뭐 구하라고 되는 거예요? 요게 요 값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밑이 뭐인 상태야? 10인 상태를 주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런 계산용입니다. 이런 계산용. 뭔가 복잡한 계산용입니다. 오케이?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돼. 자, 로그가 잘 돼 있는 사람, 로그 성질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금방 파악합니다. 자, 지금 거기에 9x를 구하라고 했는데 a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하면서 a에 관계없이 풀려면 뺄 되죠? 빼면 없어지고 얘가 빼기면 여기는 진수끼리 뭐가 된다? 나누기가 된다. 여기도 뭐가 된다? 진수끼리는 나누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자. 로그 1분의 64 이퀄 이거는 로그가 아니구나. 그냥 나누기만 하네. 0. 마이너스 0.9 뺀 거네. 빼면은 이건 0 빼고 요거 진수끼리 나누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0.9 그랬더니 4 빼기 x래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값이 뭐가 나온다. 이제 여기서 64니까 2에 몇 제곱? 88 64니까 6제곱이죠. 따라서 이거 뭐야 돼? 로그 2의 6제곱 하고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을 뭐 한다는 거야? 주어진다는 얘기.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줬죠? 준거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요 정도로 낸다는 거예요. 말기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 많으면 원래 다 풀라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그건 안 하고요. 자, 그럼 기출 문제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접근 원래 정확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방향만 제시하고 여러분 풀로 들어갈게요. 지수로는 그렇게 문제 수준이 이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고 문제를 자꾸 살펴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선생님이 설정할 테니까 그 방향을 잠깐 해놓기 바랍니다. 자, 먼저 뒤에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4가지 영역으로 항상 구분합니다.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그래서 빨리 그 이해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추론에서도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문제 해결은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EM 문제. 이 밑에 이제 빈 공간이 있습니다. EM 항상 뭘 물어보죠? 교과 내용의 이해. 그 다음, 기호의 이해를 물어보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선생님 물어보면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수록은 이쪽에 굉장히 집착해서 많이 내는 편입니다. 기호의 이해니까 뭐에 대한 이해를 주로 많이 물어볼까요? 요겁니다. 엔지오분의. 요 기호를 정확히 알아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로그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요 기호의 이해를 상당히 많이 물어봐. 따라서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이 완전히 이해되면은 문제 푸는 게 되게 쉬울 거고, 안 그러면 계산 다 해야 돼. 이걸 계산해서 풀려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이해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 성질을 많이 물어요. 성질. 주로 뭐 성질? 로그 성질.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잠깐 이제 문제를 대충 훑어보면 문제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오늘 풀지는 않겠습니다. 몇 개 좀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아까 뭐의 법칙이? 이거 지수 법칙이고. 내용의 지수 법칙. 지수 법칙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내용의 이해도 많이 물어보니까. 1번은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지수 법칙 1점. 2번은 로고 기호의 1점. 그러면서 제한범위에 대한 이해. 그죠? 그 다음 3번, 4번은 로고 성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거 할 때 계산 과정이 어떻게 돼야지 된다는가? 간단해야 됩니다. 간단. 암산에서 푼다는 거 아니면 내용 요구 성질과 지수 법칙들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돌아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완전 돌아야 된다는 거. 아까 선생님 몇 개 예를 들어줬죠? 머릿속에 딱 돌아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조금 더 이제 까다로운 문제 있고요. 이제 과정으로 이제 풀고 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론 문제라고. 이해는 보통 이제 교과 전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내용의 이해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쪽은 이제 교과 예제가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해 문제, 내용의 이해를 묻는 문제는 많이 익습니다. 교과에서 많이 풀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준비하면서 많이 풀었던 문제 스타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신 거예요, 대신. 그에 반해서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이건 고난이죠. 자, 추론은 선생님이 두 가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견적 추론.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낯설면 안 돼요. 발견적 추론. 연역적 추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그 손출제 매뉴얼 버리지 말고 잘 뽑아놓고 가끔 걷다가 방향 안 잡히면 자꾸 찾아보세요. 자, 발견적 추론이 뭐였죠? 나열해보기, 세보기, 관찰하기 이런 겁니다. 연역적 추론은 주어진 조건에서 논리적으로 도출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선생님이 저번에 그냥 귀납적으로 반대말은 연역적으로. 연역적으로 되게 논리적으로 배워가는 걸 얘기한다고. 문제 스타일이 어떤 게 많이 나올까 잠깐 생각해봐. 지수로보다 나옵니까? 발견적 추론이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연역적 추론이 많이 나오겠어요? 저게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원마다 틀려요, 그게. 그런 걸 잘 정리하라. 그래야 빨리빨리 문제 접근할 거 아니야. 그죠? 이쪽이 별로 없어, 이쪽은. 이쪽은 별로 없어. 이쪽이 주로 많이 나와. 여기는. 그럼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을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주어진 조건을 문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때 문제 해석을 정확히 하세요. 주어진 게 이상하잖아. 처음 보는 거 해석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문제 해석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표적인 이건 얘를 잠깐 보면 같아요. 다 많이 풀고 싶지만 밑에 바로 9번 잠깐 보고 9번. 9번에 봤더니 G equal X, Y Y equal OX X는 실수 이렇게 줘서 모든 것을 보세요. G, D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연역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단형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죠? 조건을 주고 있죠. 9번 옆에 11번도 봐. 네모에 뭐라고 하라고 조건 줘야 안 줘요? 조건 주죠? 오케이? 뭐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해석,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문제를 해석하려면 뭘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교과 내용을 벗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때 이걸 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 이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아까 로그가 뭔지, NG 조건이 뭐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애들은 문제 해석이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교과 과정 정리가 저는 출제 매년 없지만 이건 딱 시험 범위야? 아니야.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나와 이렇게 되죠? 반집적으로. 자, 보세요. 무슨 표현입니까? 집합 표현이죠? 그다음 그래? 이걸 해석해야 돼. 이걸 해석해야 돼. 해석이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일종의 이것도 쉬운 문제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걸 해석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기호도 우리가 시험 범위 안에서 잠깐 볼게요. 자, 집합의 조건제 집합. 여기 뭘 표현하죠? 원소 모양을 표시하고 여기 뭘 표현하죠? 그 원소 내용을 표시합니다. 응?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원소를 이렇게 준 거야. 원소 모양에서 지정해버리는 거야, 지정. 이건 이해할 필요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순서상 모양이고요. 변수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가 한 개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원소 내용은 뭐라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x와의 관계가. 아, x는 지수, y는 진수. 이렇게 딱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x가 실수 그랬으니까 지수 보면 확장 다 들어가는 거지? 이게 빨리 파악돼야 돼. 그러면서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봐. a가 b 이렇게 g의 원수면 g의 원수라는 게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게 g의 원수가 안 만족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쓸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y꼴 x의 5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거. 그지? 딱 이것만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것은 뭐하냐면 b가 5의 a제곱이 되는 조건이면 이렇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계산이 뭐 필요 있어요? 말도 안 하는 거지. 뭐야? 지수가 2분의 되면은 진수는 루트가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계산해야 알아? 당연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추론이야.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서 이 조건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감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지수가 마이너스면 진수가 역수가 됩니까? 물어본 거지.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바로 맞는 거지. 계산이 아니에요? 무식하게 다 계산해서 풀어. 이러면 계산 능력을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푸는 겁니다. 이거 지수가 2배가 되면 진수는 제곱이 됩니까? 맞잖아. 이게 추론이라는 거야. 그럴 때는 항상 뭐가 수반되는 거야? 이것이 파악이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연역 추론입니다. 기출문제 푼 사람 어때? 이런 문제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이런 문제 대부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어. 이런 문제 정말 어렵잖아. 쉬웠어? 오, 그래? 오, 씨. 요거는 쉬운 거, 요거는 쉬워, 요거 쉬운 이런 스타일 문제. 어렵지 않았어? 쉬웠어. 할만한 문제. 되게 어려워. 특히 이 스타일 문제는 어디가 어렵냐면 수트가 어렵습니다. 수트 미적이 어렵습니다. 미분 적분에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분 적분이 좋아서 지수 보니까 좀 쉬워 보입니다. 문제 파악되죠? 그런 식의 문제가 이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9번, 10번은 연역적 추론이고 10번은 이거는 약간 발견적 추론이야. 발견적 추론. 자, 거기서 이건 풀지 않고 잠깐 예를 들게요. 10번. 두 자연수 공부하면서 자연수. 자연수는 뭐의 여지가 있죠? 그냥 찾는 겁니다. 그냥 찾는 거. 아까 뭐야? 발견주축, 나열해보기, 세보기, 관찰하기. 자연수니까 관찰하기 들어가니까 자연수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문제 조건이 남지를 확인하는 거지 계산이 아닌데. 단 이 상태에서 조건 문제를 해석해서 이 상태로 노노노 어떻게 변형하면 돼? n 조건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 뭐를 고쳐서 지수꼴을 싹 다 고쳐서 우리가 발견적 추론이 들어가야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 해결은 이제 밑에 공간에서 다시 한번 좀 조금만 정리합니다. 문제 해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문제 해결은요, 외적 문제 해결. 내적 문제 해결은 수학 범위 내에서 해결해라. 따라서 지수, 로그, 플러스 그의 수학. 그죠? 다른 영역 수학. 수학 범위 내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열도 있겠고요. 함수도 있겠고요. 방정식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바로 앞에서 내는 거. 그죠? 그 다음, 외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 수학 범위 외에서 해결하라. 되게 뭐야? 실생활 문제, 도형 문제에 해당되는 거. 도형에 적용하는 거. 자, 그러니까 문제 문제 이거는 어때? 수학 실력이 필요하지. 특히 어디가? 이쪽. 기초가 약한 사람이 풀기 어려운 거야. 자, 그럼 잠깐 문제 스타일 잠깐 봅니다. 자, 문제 해결. 그때 12번 잠깐 보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풀려고 그랬는데 못 풀겠네. 과제 푸세요. 뭐 줬어요? 등, 차, 수열과 결합되어 있죠, 지수가. 이런 스타일. 그 다음 14번 보세요.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방정식과 결합되어 있죠? 이런 스타일.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이에요. 복합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넘겨보세요. 18번. 뭐하고 결합되어 있습니까? 이게 도형으로 봐야 되냐? 함수로 봐야지. 함수로 결합됐잖아. 그죠? 살짝 17번은 추론해 줄 수도 있고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건 조건부, 이건 약간 문제 해결하고 추론 막 섞여 있는 거. 조건도 해석해야 돼 막. 근데 조건 해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제 해결을 났습니다. 그럼 뒤에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세요. 21번 마지막. 이것도 뭐야? 이건 실생활 활용이죠. 이런 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따라서 문제 굉장히 제일 다양한 쪽이 이쪽입니다. 자, 조금 시간 내서 좀 몇 개를 풀고 하려는데 일단 시간이 오버돼서 난 과제를 줄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풀고요. 뒤에 해설지가 있지만 해설지대로 풀지 마시고 해설지는 그냥 설명해 놓은 거지 여러분의 풀이가 아닙니다. 다시 해설지는 설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깁니다. 그대로 풀지 말고 해설지는 왜 넣겠어요? 내가 풀었는데 답이 안 맞아? 중간 풀이를 결과를 잠깐 중간중간 확인하라고 준 거지. 해설지 보고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4개 영역에 맞춰서 자꾸 접근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납니다. 알겠죠?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